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별세 이후에 첫 최고위였는데 정면 충돌했죠. 언론에서는 신나갖고 내전이다 이 연병을 떨어요. 근데 오늘 유시민 장관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참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유시민 작가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슬펐어요. 뭐가 슬펐냐면 유시민이 왜 생전에 김어준 총수가 나와달라 그럴 때 나오던 사람이 왜 이번에는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뉴스공장에 나왔을까? 한편으로는 이해찬 대표님이 왜 합당을 반대합니까? 합당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사실 민주당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안 계셔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는 위기 때 찾는 사람은 민주시장에서 항상 두 명이었어요. 이해찬 대표님,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님의 연결식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오늘부터 이제 합당 문제에 대해서 세게 붙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먼저 전화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유 작가님의 말 중에 뼈 있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국민이 한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정치인들이 대폭 물갈이 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뭔가 모사를 꾸미다가 결국 당원들이 나중에 다 물갈이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2023년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그 당시의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파들 다 날아가는 거 봤죠? 그거 어떻게 날아갔어요? 당원들이 날렸어요. 지금 저는 지금 이 합당 문제, 1인 1표제 문제도 결국은 당원들이 나중에 다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날아갈 사람들 많이 보인다. 저는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네들이 친명파리를 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면전에서 2인자의 반란이다?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정청래가 개파도 없고 만만하게 보여도 국힘당 DNA가 끌고 있는 이현주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딴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이현주가 정청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디서 너 따위가 어디서 너 따위가 정청래를 공격하나. 전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오늘 이현주 발언 보셨어요? 조기 합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거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싸움 붙이려고. 저게 민주당 최고위원이 할 말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이 할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이거 조중동이 싸움 붙이려고 맨날 그러거든요. 조기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을 전환하는. 나는 이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도 참 한심하지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1년도 안 됐어요. 지금은 2인자가 없어요. 2인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순간 사실상 정치 생명 끝이에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각을 세워갖고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인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당대표는 당대표의 위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저 국힘당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안정과
지금 미국의 안보, 경제 압박에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헛다 대고 2인자의 반란이고. 저는 진짜 한심해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유시민 장관 얘기할 때 제 방송 여러분들 한 2, 3일 동안 들었던 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어떤 게 공감이 되셨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건 뭐 합당은 찬성하나, 공론화, 절차 이거는 합당 안 하겠다고 하는 변명이잖아.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 얘기잖아.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은 합당 반대 이유를 얘기해라.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눈에는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들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문정복 의원님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이다 발언하죠. 당대표 제안에, 아니 당대표가 여러분들 제안도 못합니까? 당대표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아니 뭐 나쁜 거 제안했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합당하자가 당대표 제안에 공개 모욕하는 건 당의 자세가 아니다. 공익 핑계로 사익 채우는, 정확히 짚었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제 와서 말씀드릴게요. 정봉주가 명팔이라고 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언어를 쓰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날아갔죠. 이 민주진영 유튜버 중에서 정봉주 감싼 사람 누구 있어요? 저 혼자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모두가 정봉주 욕할 때, 야 정봉주가 바른말한 거다, 진짜 찐명팔이 하는 새끼들이 있다, 그때 제가 구독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아니다, 이거 진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위험성 계속 얘기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 저밖에 없죠. 그쵸? 봐보세요. 정봉주를 최고위원회에 올렸으면 이현주가 저딴 짓을 하지도 못합니다.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됐으면 정봉주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무도 정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애들을 왜 안 쓸까요? 저 취재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강훈식을 비서실장 시켰을까요? 강훈식을 비서실장을 안 시키면 전부 더민주, 만약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같은 애가 비서실장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짓거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통령 참칭 청와대 참모들이 생기는 것이고, 대통령 참칭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비서실, 여러분들 만약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출신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뜻이야.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심층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봐왔고,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썩어 빠져 있고, 지금 대통령이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들 챙기지 않는다고 얼마나 삐져 있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위험성을 저 통해서 알았죠. 다른 방송 아직도 이 얘기 못 꺼내요. 아직도 못 꺼내요. 얘네들 다 정치권 패널들, 정치권 이쪽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습니다. 저만 자유로워요. 저는 그러는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까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 모든 배우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에 원외위원장 협의회였어요.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처음부터 나쁜 놈들이 아니었다. 원외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가결을 막고 수박 몰아내기까지 잘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해체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저 조직은 대선 끝나고 해체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안 하죠.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정리된 거 이거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공감 가실 거예요. 오늘 주요 발언들입니다. 이쪽은 통합 찬성파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정청래 얼굴 가리고.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통합이 분열이래요. 살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 또 처음 들었습니다. 당원들 가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 뭐예요? 당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이쪽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토론과 어떤 협의 과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전당원 투표에 맡깁시다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통합이 분열이라는 거면 모순이다. 당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조기 합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을 절하는 이거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싸움 붙이려고 쓰는 말을 해요. 유시민 장관 오늘 뭐라 그랬냐? 합당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이유를 얘기해야지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야 된다. 지금 내 눈에는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들이 몇몇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현주의 발언을 듣더니 문정복 의원님이 당대표 제안에 공개 모욕하는 거는 당인 자세가 아니다. 공익 핑계로 더민주 정국 혁신의 사익을 채우는 일이다. 그 다음에 김민석 좀 이따 할게요. 강득구 밀실 합의로 합당 논의 시작해서는 안 된다. 혁신당과 합당 추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니 보세요. 합당을 왜 반대를 하는지. 그냥 얘네들 계속 얘기하죠. 절차야 절차. 무슨 밀실 합의를 언제 했다라는 거야. 진짜 못됐죠. 마지막 김민석 총리. 합당 논의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으면 통합 도움 안 된다. 민주당 근본 정체성 변경 안 돼. 이거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당명 변경한다 그랬습니까? 저쪽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당명 변경 없습니다. 나는 이 발언이 너무 이상했어요. 김민석 총리의. 정상적인 총리면 이 문자 파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자가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문자가 방금 보여드린 저 문자가 김민석 총리와 무관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오히려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의 2인자잖아요. 지금 당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민주정당이 살아있다라는 뜻이다. 당이 잘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 하면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개입을 해요. 똑같은 논리예요. 합당 논의 과정과 절차라는 얘기를 해요. 응? 조국혁신당이 조국 때 미래학 따위는 없다. 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들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어제 그 문자 파동이 텔레그램 파동이나 이런 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요 저런 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진정시켜야죠. 저거는 싸움 붙여갖고 편을 든 거 아니에요. 참전한 거잖아요. 그쵸? 총리가 참전한 거예요. 이현주는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예전에 민주당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 때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가 처음에 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현주는 꼭 항상 반문 쪽에 있었어요. 이현주. 그러고 있다가 이현주가 탈당하게 된 계기가 2018년 전당대회. 이해찬 대표가 나왔던 전당대회 때 이현주가 왜 이해찬 대표님에게 악담을 퍼부었냐면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를 노렸고 이현주가 그 당시에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을 했어요.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했다가 깨집니다. 깨지니까 악담을 퍼붓고 나갔어요. 응? 악담을 퍼붓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철수 따라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처음에 국민의당, 안철수의 바른미래당, 국힘당까지 흘러갔던 거죠.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현주가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2인자의 반란 실패할 것,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2인자의 반란 이런 단어는요, 같은 당 동지에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반란 이런 거는요, 동지의 언어가 아니에요. 제 말 맞죠? 자기 당대표한테 반란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위원회에 있다고 민주당 당대표를 반란군으로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문정벽 의원이 당대표 모욕하지 말라, 면전에서. 그러면 이현주는 뭘 믿고 이렇게 당대표 앞에서 난리를 칠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예요. 그 더민주 전국혁신은 원외에서 민주당을 흔드는 거고, 정청래를 흔드는 거고, 안에서 흔드는 게 바로 더민초입니다. 더민초. 30명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한 60명인데 30명 정도가 더민초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원외 위원장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원내로 진출한 애들이 더민초.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전부 합당 중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합당을 선언을 했냐, 당원들에게 묻지를 않았냐, 토론을 안 했냐. 이제는 왜 합당이 안 되는지, 왜 합당을 반대하는지 원인을 얘기를 해야지. 합당 안 하면 이래서 우리는 합당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그걸 듣고 나중에 찬반 투표에서 참고가 돼야지. 무조건 정청래가 연임을 위한 노림수다. 그냥 국힘당과 보수 유튜브 패널들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예요. 응? 오죽하면 당대표가 분열하면 패배한다. 얼마나 정청래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 공개 충돌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주성령이랑 그 당시에 무슨 봄날이 간다 뭐 노래 불러, 당대표 들이받을 때가 생각나. 이종 누구죠? 그 우리 의원님 누구야? 그 이종, 나 머리가, 유승희, 이종걸 의원님 원내대표 때 당무 거부하고, 그때가 딱 생각나는. 유승희 노래 부르고 앉아 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킨 사람이 또 정청래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이게 난리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까지 합당을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묻겠다 그러면, 지금 당대표께서 당원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추겠다, 당원들에게 여러분들 의사를 묻겠다 그러면 열심히 토론하셔갖고 당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끔 설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본인들이 당원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합당을 반대하는지를 어필을 하고 토론 과정에서 이래서 우리가 합당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 합당을 선언한 정청래를 공격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쵸? 아니, 당대표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합당. 당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거를 갖고 공격을 해요. 합당이 좋니 나쁘니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그냥 국힘당 DNA예요. 다 조중동에서 쓰던 말들. 제가 왜 이현주를 국힘당 DNA라고 하는 줄 아세요? 토지공개념 갖고 조국을 공격하더라. 여러분들, 토지공개념은요, 민주당 당원 단계에도 있는 거고요. 이해찬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도 토지 공개념이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이라면 얘네들이 뭘로 이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데 그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이 여러분들 일부는 시행되고 있어요. 알고 떠들라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 쟤네들 말대로 사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공적 영역으로 이 땅을 활용하게 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크게 보면 응? 사회주의 국가같이 토지를 국가가 전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는 환경 때문에 공원을 지어야 되고 어떤 지역에는 뭐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여기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제재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모르고 그냥 토지 공개념 이현주가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현주를 국힘 DNA라고 하는 줄 아세요? 토지 공개념 니콜 빨갱이몰이에요. 색깔론이에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것들이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다는 토지 공개념을 색깔론으로 모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뿌리 같은 김대중 대통령 평생을 빨갱이 몰이하다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한 빨갱이 몰이. 이제 그걸 벗어나갖고 저것들이 이제 중국 몰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토지 공개념을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갖고 조국이 제안하고 있다. 저게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응? 저건 국힘당 DNA예요. 응?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제가 이현주도 변호사예요. 이현주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을 이해를 못할까요? 아니에요. 합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늘 써먹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갖고 자기 당의 대표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겁니다. 어? 진짜 바보예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 당시 토지 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응? 이현주 씨 하나 묻습니다. 어느 당 소속입니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갱이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빨갱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색깔론이죠. 내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빨갱이 하면 그냥 웃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갱이냐 그러죠. 빨갱이는요 사형 선고의 말이었어요. 빨갱이 니콜 때려 죽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우들이 집회할 때 보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일베들이 쓰던 말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가 친일파들을 등용을 하고 반공을 내세워갖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반공몰이를 하면서 빨갱이몰이를 할 때 모두 저 새끼 빨갱이 하면 사형 선고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언어인데, 어? 제 말 맞죠? 이건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빨갱이가 어떤 말이었냐 들으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도 빨갱이 몰이 해갖고 일반 민간인들을 죽창으로 죽였던 사건이에요. 응? 빨갱이는 사형 선고였어. 사형 선고. 그 빨갱이 프레임이 결국은 그 마을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가족이 빨갱이 집안이라는 누명을 쓰면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던 거예요. 어? 어떻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빨갱이 몰이를 하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정청래가 뭘 틀린 말을 했습니까? 지방선거 대승을 위해서 합당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했어. 왜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인 나한테 안 물어봤어요? 어? 난리를 쳐요. 사과합니다. 숙이 깊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정청래는 웬만하면 사과 안 해요. 왜 사과했을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사과한 거예요. 제 말 맞죠? 정청래 절대 사과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 안 합니다. 왜 정청래는 왜 최고위원들한테 묻지 않고 합당을 제안했냐라고 하니까 정청래가 사과해요. 토론하고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요.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랑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모르고 했을까 정청래가? 알아도 왜 그러면 정청래는 자신 있게 했을까? 대통령의 뜻이니까. 근데 차마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당하는 거야. 응? 저 인간들이 왜 나쁜 줄 알아요? 저 이 문자만 봐도 이현주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이 문자, 내가 이현주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이현주가 보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선 전에 통합해야 된다는 거를 얘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반대한 거야. 제 말 맞죠? 이현주를 저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 알면서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말 못하는 걸 이용해서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지. 아니 딱 퍼즐이 맞잖아. 정청래 이미 이현주는 알고 있잖아.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반대하잖아. 알고 있으면서도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뭐라고 했어요? 친명파리 하면서 반명짓거리 한다는 거 아니야. 이미 대통령은 합당에 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공격하는 거야.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죠. 정청래가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정청래는 자신 있게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합니다라고 했을까? 대통령이랑 얘기가 다 됐거든.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대로 하니까 자기는 어떤 비판을 받아도 떳떳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수십 년 봤어요. 정청래는요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나는 짓 안 해요. 근데 저렇게 자신 있게 던진 건 뭐예요? 오히려 지금 정청래 속으로는요 공격을 받아도 대통령이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정청래 대표님은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 그 왜 그래? 야, 이게 나 혼자 했겠냐? 대통령이 다 시킨 거야. 말 못해. 유일하게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야. 제 말 맞죠? 이 합당 과정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당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아니 상황으로 제가 억지가 아니라 상황으로 이해해보세요. 정청래 대표님이 스타일이 어떠냐면 던져놓고 아니다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할 사람이야. 연자는 알잖아. 병리평으로 가자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김어준 총수랑 막 병리평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우리 그냥 싹 접잖아. 이거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던졌는데 의외로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혼자의 생각이었으면 정청래 이렇게 못 버텨요. 응? 정청래 못 버텨요. 당연히 정청래 대표는 속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날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응? 난 너무 유치한 게 친명계라고 하는 친명파리들 니들 잘 들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그게 정청래와 조국의 당으로 전환 시도를 한다고? 이게 말이냐? 당원들을 뭘로 보냐? 응? 지금 모두가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모두가 이재명 응원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다 그래갖고 조국혁신당으로 바뀐다? 민주당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아니 민주당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고 조국혁신당의 12명의 의원들이랑 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그냥 존재감 없이 녹아드는 거지.
그게 조국 땅이 돼? 어떻게? 어떻게 이게 조국 땅이 돼? 아휴. 오늘 이현주 의원이 인신공격적 욕설과 테러 협박까지 난무한다. 좌표 찍기 공격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 이현주 의원님, 본인이 지금 인신공격하고 협박하는 건 안 보이세요? 응? 본인이 지금 당대표 제2 반란이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당원들이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고치고 당원들이 항의하니까 협박까지 한다. 정청래 대표 왜 협박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무슨 반란을 일으켜? 응?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당원들이 따갑게 질타를 하는 거잖아. 이해할 수가 없어. 어? 법적 조치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다. 국힘당 DNA 어디 가냐? 어? 국힘당 DNA 어디 가냐? 좌표 찍기 공격 멈추지 않으면 이현주 씨 좌표를 왜 찍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대표 당신만 최고위원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턱걸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압도적인 승리로 당대표 된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당대표에게 인신공격을 했는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보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2인자의 반란이니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입니까? 응? 안 그래요? 정청래가 무슨 반란을 일으켜요? 합당하자는 게 반란이에요? 1인 1표제 하는 게 반란이에요? 진짜 반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알면서도 친명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당의 개혁을 자초시키는 당신들이에요. 1인 1표제도 개혁의 한 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합당도 오늘 더민주 전국혁신의 지금 더민초라는 오늘 한 40명 정신들 차려요. 합당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지방선거 끝나면 뭐가 아쉽다고 합당하자고 하겠습니까? 어? 지방선거 끝나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아쉽다고 합당하자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총선 전에 나오는 거예요. 합당은 선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28년이 멀어 보이죠.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무슨 합당 소리 안 나와요. 지방선거 끝나면요 내년까지 합당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 2028년 총선 앞두고 합당 소리 또 나. 쟤네들 얘기하는 거 봐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이제 있어. 어? 이현주 씨에게 경고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좌표 찍기. 죄송한데 우리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좌표 찍기 본인이 스스로가 좌표를 본인이 셀프로 찍고 있어요. 나 좀 욕해줘. 당대표한테 반란군 당대표를 정청래의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 좌표는 스스로가 찍는 거예요. 응?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보고 이건 아니지 선 넘었지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좌표를 찍었습니까? 1인 1표제 왜 반대합니까? 왜 합당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얘기 못합니까? 당원들이 당신 싫어하는 거 알지? 응? 인신공격성 욕설이 난무하고 심지어 테러 협박 게시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부터 이현주 씨 제명을 위한 우리 운동을 합시다. 이현주 제명 청원을 정식적으로 올려갖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직접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이현주 제명 청원 올리겠습니다. 이게 5만 명인가요? 몇만 명이 넘어가면요 민주당
당무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예요. 당신을 좌표찍기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이현주 해당 행위입니다. 제가 보면 현재 당대표를 흔들고 당대표를 반란군에 비유하는 정청래 행위의 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당 행위예요. 당신의 제명을 얼마나 찬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일 만들어서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셔갖고 한번 해봅시다. 몇 명이나 찬성하는지. 응?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해봅시다. 5만 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소관회의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인신공격을 누가 먼저 했는지 해봅시다.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당신이 맞는지, 당신의 좌표를 찍혀서 공격당하는 건지, 아니면 당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어거지를 부리면서 국힘당 DNA가 살아나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써갖고 게시판에 공지하고 링크도 여러분들 클릭해갖고 들어갈 수도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당원은 가입돼 있지만 뭐죠? 그 접속 아이디 비번이 없는 분들은 가입해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평가 절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런 말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합당 공론화 절차 받게 했다. 여러분들 합당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게 이게 욕을 먹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혼자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욕을 먹으면 되죠. 이 문제는 당대표가 직권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지금 정청래가 그럽니까? 합당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 통합하면 승리, 분열하면 패배다. 친명의 합당 중지 철회 요구를 일축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의 자신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반대가 있고 친명파리하고 의원들이 못하게 하면 정청래는 안 합니다. 근데도 왜 밀어붙이겠어요? 대통령의 뜻인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뜻인 거를 정청래는 아는 거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게 아니라 정청래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결국 정청래 대표의 합당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냐면요, 전면전을 돌입한 겁니다. 나는 절차대로 하겠다. 지금 나예가 당대표로서 탑다운 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 탑다운 방식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왜 최고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 제안, 그 다음에 토론, 당원, 전당원 투표가 이제 남아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기 과정인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합당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정청래가 합당 철회 요구를 일축을 하고 전면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오로지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 합당이 난 살다 12석 갖고 들어온다는데도 여러분들 배가 불렀죠.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 그쪽으로 들어갈게요 가면 그냥 우와 막 하면서 뭐 먹을래? 아니 어떻게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마더라. 완전 오만함인 거야. 어? 아니 얼마나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12석이 예사 의석이 아니잖아요. 12석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들어오지 마. 와. 기가 막힙니다. 12석이 열어도 국회에서 한 석 얻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 진짜 조국도 자존심 죽이고 기다린다. 민주당 당원들을 믿는다. 정치인들은 보니까 쓰레기 짓을 하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는다. 아휴. 그리고 우리 총리님 국정에 전념하세요. 합당 과정과 절차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김민석은 차기 당대표 후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서 국정에 전념하세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민주당 내 일을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전당원 투표한다 그러잖아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박찬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의 한 수순이 연병들 했을 거예요. 정청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해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대놓고 경쟁자 한 명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조국혁신당 조국 들어오면 차기 당대표 후보 여러가지 자기 경쟁자들 늘어나는 거예요. 뭔 이익이 있다고. 아유 한심해갖고 진짜. 응? 내일 바로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의 해당 행위적 발언, 당대표를 반란군이라고 표현하고 뭐 지금 뭐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이현주를 제명을 요구한다. 저희가 잘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를 해줘갖고 침묵하는 다수가 얼마나 많은지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에 니들 지금 하는 꼬라지들 지켜보는 침묵하는 다수가 얼마나 많은지 글을 좀 잘 써갖고 내일 올릴게요. 내일 뭐 언제 올릴 거냐면 내일 중앙위 투표가 끝나잖아. 1인 1표제가 통과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바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끔 해줄게요. 시간상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 내일 중앙위 1인 1표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딱 맞지 타이밍이. 그쵸? 내일 1인 1표제가 통과된 마당에 이제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1인 1표제를 찬성한 걸 보고도 찬성을 1인 1표제를 반대했던 인간들 대표적인 지금 이현주 이런 애들을 해당 행위로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김민석 총리에게는 힘 실어주고 싶어요. 나중에 당대표 나오고 싶으면 총리직 그만두고 얼마든지 전면에 등장하시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국정에 전념해 주세요. 우리 총리님은 그 SNS 문자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SNS 문자는 어제 한 번으로 제가 따끔하게 쓸데없이 딴 사람들 이용해갖고 뒤에서 비열하게 당무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였고 국정에 전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연일 부동산을 때릴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을 때립니다.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국적 투기 옹호, 시대착오적이고 종북몰이 그만해라. 언제까지 이 부동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 값이 들썩일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 때문에 선거를 패배할 수,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정권을 뺏긴 거는 부동산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5월 9일 날 양도세 완화 있죠. 이게 1년간 유예했던 게 만기가 돌아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벌써부터 이걸 때릴까? 지금 때려놓고 논쟁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선거 때가 다가갖고 이걸로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하고 나는 절대 이번에 연장 안 해줘. 이거 특별히 연장해 준 거잖아. 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세금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려 그래? 그렇잖아요? 왜 다주택 아니 당연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설마 문재인 정부 같이 또 유예해 주겠지 이겁니다. 왜 5월달이 다가오면요 선거철이라서 유예하냐 유예를 종료시키냐 이거를 논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4월이나 5월 되면 본격적인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걸 얘기하면요 왜 당내에서도 이거 부동산 정책 이것 때문에 선거 진인이 많으니 개소리들이 나와요. 지금 논쟁의 종점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 없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불만은 있더라도 순리대로 따라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못 가요. 그렇죠? 이 이슈가 지금 터트려야지 한 달, 길어야 한 달이에요. 대통령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야 5월달이면 사람들이 시장이 움직여요. 야 이번에는 이재명은 문재인과 좀 다른 것 같아. 왜 문재인 정부 때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사실상 대책 없는 그러니까 원칙 없는 계속 바뀌면서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 거예요. 시장에 혼란을 주니까 어때요? 야 버텨. 야 선거철을 다가오니까 버텨. 버티면 지네가 무슨 수로 이거를 또 폐지를 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안 한다. 확실하게 못을 막아놓으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안 팔면 나중에 팔 때 엄청나게 손아봐. 5월 9일 전에 팔아야지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대통령의 확실한 메시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설마 에이 이재명이 뭘 선거 앞두고 이런 약간의 기대감만 줘도 부동산은 들썩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제가 보면 그래요.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왜 그럴까? 나 아직 임기 4년 남았다. 그래서 시장이 못 덤비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년 남았으면 시장이 대통령의 권력을 우습게 봐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번에 안 팔면 나 더한 정책도 필 수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뉘앙스로 이르죠. 부동산 코스피 5천 만들기가 힘들지 부동산 때려잡기 쉽다. 응? 내가 지지율 생각 안 하고 그냥 법적으로 이것저것 과세해버리면 너희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겁니다. 맞죠 제 말? 대통령 너희들 이번에 안 할 것 같아? 나 아직 대통령 4년 남았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벌써 대통령이 연일 강한 메시지를 펼쳤더니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막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0억이에요. 100억.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만국의 병이 부동산입니다. 그 아파트 30몇 평 50몇 평 이런 게 100억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국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하겠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들이요 선거 앞두고는 쟤네 연장할 걸 또 이지랄 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네 내가 우습냐? 나는 한다면 해.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재명은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김민석 총리, 이재명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만국정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 해줬어요. 저는요, 이 부동산 값이나 정상화되고, 대통령, 여러분들 왜 나 아직 임기 4년 남았으니까 통하냐면, 왜 통할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쓴 정책이 아니에요. 양도세, 여러분들, 중과세 완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양도세 중과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유예해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이거 유예하지 않겠다. 종료시키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부동산 세금 정책을 쓰지 않았어. 응? 그러면 앞으로 종부세도 있을 수 있고 막말로 이 망국적 투기를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언젠간 누군가 해야 되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나 아직 4년 동안 있어. 나 세제 개편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다음에 지금 2차 종합특검 이쪽에 좀 집중합시다. 저기 제가 오늘 우리 하바리 여러분들 이제 합당 반대 이거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지금 2차 특검에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 유튜브 보니까 다 정청래 사태만 있고 민주당 욕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천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특검을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싫어하지만 특검은 검사 출신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건. 제 개인적으로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판사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2차 특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은 검사 출신으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검찰에서 16년간 저는 솔직히 민주당 추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은 되게 큰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데 16년간 검사로 했고 제가 왜 이분이 마음에 드냐면 이성윤 민주당 그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재직했던 특수통 검사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친윤 세력과 싸울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반부패 수사 1팀에 있었던 특수통 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민주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 권창현 변호사 지평 이것도 유명한 로펌이에요.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 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대검찰청 해양수사은 뭐 이런 거 했어요. 노동 전문가래요. 저는 제가 왜 2차 수사 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친윤 검사들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친윤 검사 때려잡으려 그러면 이성윤 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윤 라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윤석열 라인에게는 진짜 이가 갈리거든요. 응? 윤석열 라인에게는 이가 갈려요. 지금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고 오른쪽이 판사 출신이고 왼쪽이 전출현 변호사. 이분이 전출현 변호사. 오른쪽이 저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바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그 꼴이 됐습니까? 쟤네들 글 쓰는 거 보면 완전 국힘당 지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민주당에게 공격을 해요. 이성윤 공격하는 글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러더라?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했대. 야, 저거 국힘당이 쓰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쓰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는데 그때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성윤을 욕하더라고. 저거 쟤네들이 쓰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서 중앙지검장이 아무것도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쵸? 쟤네들 똑같아요. 그구들이랑 하는 짓이 지금. 정청래 욕하는 거 신천지랑 엮고 앉아있고 미친 거 같아 그냥 보니까. 미친 거 같아 쟤네들 공격하는 거 보면. 아니 하바리들이랑 그구랑 똑같아 지금 민주당 공격하는 게. 중앙지검장이 무슨 힘이 있어. 검찰총장이 다 윤석열이가 지 라인으로 갖고 있었는데. 아니 미친 것 같아 지금 하는 짓들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늘 욕을 먹더라도 제가 싸우는 거는 정철은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서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민주당 당원들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1인 1표제를 왜 반대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 상식적으로는 합당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사심이 있어서 아니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찐명파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친명 의원들을 공격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 모두가 친명인데 여러분들은 반명이에요? 우리가 반명이라서 친명 의원들을 공격합니까? 아니죠. 찐명이니 친명이니 이거를 가르는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 프레임이고 모두가 친명이고 모두가 친민주죠. 민주당이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다음 정권도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사퇴하라고 물러나라고 연병 들으라고. 국힘당 DNA가 있는 애들이 들어와갖고 색깔론을 펼치고 앉아있고 합당 제안이 정청래 연임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어거지에 당하시고 넘어가고 거기에 홀깃해갖고 하시는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를 10수년간 지켜보셨던 분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특정 라인이나 계파를 지지해갖고 그런 적 없어요.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는 민주당 내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국힘당의 소멸이고 국힘당의 정말 이 망국적 해안을 갖고 있는 국힘당이 정권만 잡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정당 해체될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어디 얘기가 제안했다라고 연병하고 절차 무시했다라고 절차 사과하고 절차대로 토론하고 전당원 투표한다 그래도 그거 말 못 꺼내고 지들만 당원들이 뽑았나? 정청래는 무슨 뭐 제비뽑기로 뽑았냐? 정청래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았어. 어따 대고 국힘당에 있다가 건너온 게 정청래 대표한테 2인자의 반란이니 연병들하고 우리가 그럼 반란군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청래가 반란이면 우리가 반란군이냐고.
미친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정청래가 얘기를 하는 게 옳으니까 정청래 대표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반란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제끼고 이인자 누구 응원하고 싶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니 여러분들이 반란군이냐고. 정청래가 옳으니까 정청래 응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찐명파리 하면서 어디서 개파 청산하려고 하는 1인 1표제 반대하고 더민주 전국혁신 저민초 내세워갖고 지방선거 줄 세우게 하고 2028년 공천권이나 처먹으려고 못해 처먹었어 하는 짓들이. 아휴 내 승진 내 몸만 안 좋아진다.